얼마 전까지는 계속 이 과열된 시장 이걸 항상 보여드렸었죠. 이걸 보여드리면서 저희 한 2달 동안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우리가 언제 주식을 하고 언제는 좀 조심해야 될지 시장이 다 가르쳐 줍니다 하면서 약간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보인다 그죠? 여기 보면 2018년도에 RSI 과열, 21년도에도 요때 막 한창 요때 뭐 주식 서적에 1등하고 이럴 때 저희가 자금 안 받습니다 했을 때 요때도 뭐 과열. 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과열입니다. 그죠? 아주 과열인데 이것만 보면 주식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최근 6개월은 반도체 과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과열된 것만 조금 과열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종목들이 다 박살나 있으니까 반도체 햇볕 때문에 너무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우산 주식, 우산 주식 같은 거 조금씩 담으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이 차트의 아랫부분, 지금 아랫부분 2018년도에도 이 꼭지 부근에서 나타난 파란색 이게 원달러 안주 1,100원 깨졌을 때 그죠? 코로나 때도 1,080원 같고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아시죠? 여기 뭐 잘 안 보이시지만 환율이 여기 1,500원이잖아요. 1,500원 환율이 그죠? 환율이 1,500원.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떼돈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끝난 게 아니고 단지 최근 6개월 동안 너무 뜨거워진 이 반도체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다 빠졌잖아요. 한 35% 40% 빠졌으면 1차 하락은 조정은 가격 조정 다 일어났고 어제 최태원 회장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당분간은 쇼티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반도체 메모리 메이커 입장이 고객들이 오죽하면 이제 최태원 회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우리 거부터 먼저 좀 챙겨주세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갑이 되어 있는 갑을 관계 보면 아직까지 갑의 관계 그 다음에 쇼티지 상황 지속 그렇다면 가격이 좀 착해야 되는데 그동안 5월 달에 레버리지 상장으로 너무 과열됐던 주식이 확 이제 빠지면서 주식 이제 가격도 착해졌어요. 좋은 기업을 항상 우량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이나 착한 가격에 사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는 투혼을 오늘 아침에도 모닝브리프에서도 그 현금화 시켜놨던 고객 예술을 하시는 그 고객분한테 전화 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이제 사도 될 것 같다고. 현금화를 안 시켜놨으면 어떡할 뻔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되게 예술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 감성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거의 그 고객분도 휴먼 인덱스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코로나 때 저희 회사 찾아오셨댔잖아요. 최바닥에서 나 너무 힘들어서 주식 다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 여기서는 조목조목 제가 적어드렸어요. 7월 달 되면 2,100을 다시 돌파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시는 게 아니라 파시더라도 7월 달에 파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조목조목 제가 얘기한 걸 다 적으시는 거죠. 왜 적으시는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나중에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제 뭐 자신이 없으면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으시라고 제가 7월에 뭐 얼마 2,100 뭐 다른 데서 사실 주식 하시다가 손해 나서 우리 회사 오셨던 거거든요. 한 18억 정도가 한 14억 됐을 때 오시는데
하필 오시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9억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9억을 코로나 터지기 딱 직전 2,100 다시 회복했는데 계좌는 18억이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7월인가 8월에 자 이제 교수님 돈 찾아가시라고 그 전에 다른 데서 터진 것까지 이제 다 만회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18억 얼마에 그때 찾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언제 주식을 또 하면 되냐 해서 그때도 그 말씀드렸네요. 이번에 트럼프 바이든 선거 전에 주가가 이제 빠질 건데 10월 셋째 주 정도 오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대로 다 하셨어요. 그때 계약 날짜가 10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미국 대통령 선거 딱 직전에 10월 22일 채바닥에서 다시 재계약하시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런저런 좀 좋은 일 하시려고 재단 만들으셔서 뭐 하시는 게 있으셔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는 가격 조정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지금은 하나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폭락장에 이곳에 오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정신과 치료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웜의 소통을 하는 이유가 이게 계좌만 살릴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면서 참 마상을 좀 치유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듯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 발생할 때마다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대응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아니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서 저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변동성도 하나의 주식시장의 속성이고 그죠? 이 속성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책 이름도 첫 책을 지을 때 책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되나? 아니 주식을 잘하려면 일단 주식이 뭔지 그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여러 주식 책이 많습니다. 여러 주식 책에 보면 공격하는 방법 거의 다 이제 공격하는 방법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사실 저는 그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책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그 투자의 본질에서 위대한 기업에 올라타라, 독점 기업을 소유하듯이 하라, 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죠. 저 규칙 파괴자도 그렇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정작 투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 가치 변화에 투자를 하고 하나 더 있죠. 다 이걸 무시하는데 수비죠. 수비.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그 변동성에 따른 위험 관리까지 해야지 이게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 이런 얘기가 마치 무슨 차트 분석이나 하는 것처럼 폄하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비를 않는다.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야구가 됐건 탁구, 배드민턴 수비를 안 한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자연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근데 수비하는 마음 산에 올라갔을 때 혹시라도 뭐 돌발 변수, 돌풍이 분다든지 뭐 했을 때 그 전문 산악인들이 다 이 큰 배낭 속에다가 그
기후의 역습이라든지 산의 역습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수비를 다 하고 가시잖아요. 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수비 마인드 없이 주식을 한다. 네. 장 좋을 때 좀 버는 듯 하다가 시장에 역습이 있을 때 부상당하고 중상 입고 깡통 계좌 당하고. 그래서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쌓여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반도체에 너무 올랐고 거품 껴서 급락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비반도체 주식들이 반도체보다 더 빠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비반도체 주식이 더 빠지는 이유는 지금 신용이 털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식 계좌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들 같이 있잖아요. 여러 종목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 저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니까 그 정찰병이나 보초병으로 보내놨던 주식들 있잖아요. 반대 매매 나오면 그냥 그 계좌 통으로 전부 다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시장가로.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반대 매매에 다른 주식들까지도 다 함께 빠지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이 펀드가 회수가 되잖아요.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 부서라든지 보면 월간 손실 한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월간 손실 한도에 뭐 마이너스 5억이면 일단 스탑 로스 하거든요. 스탑 로스를 하면 더 이상 손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전량 매도해요. 이거는 30%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안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다 팔아. 왜냐면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50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부 다 날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빠진 주식도 함께 빠집니다. 이 브룩필드 자산운용을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거든요. 이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이 여의도의 IFC를 갖고 있을 때 그 CEO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코어 에셋을 모아가고 코어 에셋은 팔지 않는다. 단지 이제 세틀라이트에 해당되는 약간 이래 주변 부동산은 경기 상황을 보고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코어 에셋은 계속 모아갈 뿐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투자하는 자산은 지금 이게 코어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모아갈 수 있는 코어 에셋인지 트레이딩인지. 단지 우리나라 시총 상위 주식들은 시클리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코어 개념보다는 코어는 코어인데 사이클 성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 트레이딩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트레이딩을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으면 함부로 트레이딩으로만 들어왔다가는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안기금 얘기를 최근에 좀 했잖아요. 증시안정기금이거든요. 코로나 때 증시안정기금이 또 발족이 됐는데 하나도 못 샀고 2022년도에 그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하나도 못 샀고 뭐 계엄 사태가 됐던 트럼프의 폭탄 관세가 됐던 그 와중에 증시를 안정시켜야 되는 기금인데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이틀 만에 20% 빠지는데도 5,050 가는데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흉내만 내고 있나? 증시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뭐 또 조만간 아마 사장단 증권사 사장단 모임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 안정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그런 발표
근데 증시 안정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왜 못할까? 밸류에이션을 안 하는구나. 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하지 않고 자꾸 맞지도 않는 타이밍을 노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 소형주가 됐든 그 너무 지금 과한 부분을 좀 전에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 이 헐값에 원화 약세 틈타서 외국 큰 손들 한국 알짜 기업 속속 인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좋다라고 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럴 때 정한기금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저는 주식을 막 저번에도 코스닥 뭐 3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절대 3천 보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1200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750 그다음에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뭐 지금 2500 와 있는 이 지수 때 이 지수 때 왜 정한기금이 작동을 안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소형주가 이제 박살나 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박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됐든 정통부가 됐든 노동부 등등 이 자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은 중소형주 펀드 이런 걸 갖다가 오히려 집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 속절없이 이제 빠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우량한 중소 주식들도 너무 턱없이 헐값에 외국인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정한기금이나 각종 연기금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는 길 안전하고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